안녕하세요. 한국장, 미국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한미스탁. 평일 오후 4시 여러분과 함께 한국장, 미국장에 관한 여러 투자 이슈를 함께 짚어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민이고요. 오늘도 또 50분 알차게 채워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5월의 첫 거래일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간 많이 힘드셨을 텐데 6월에는 빅 이벤트, 새로운 좋은 일 가득하시라고 저희가 새로운 이벤트를 또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선착순 20분께만 드리는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어떤 이벤트냐면 한정판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이벤트인데요. 빠르게 정보톡방에 입장하시면 선착순 안에 드실 경우 저희가 특별한 노하우를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 안내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6월을 시원하게 열 수 있는 좋은 정보들 가득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이태양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또 6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전문가님 요즘 얼굴이 되게 좋아지셨어요. 그런가요? 역시 태양 전문가님답게 또 이제 해가 점점 뜨거워지는 계절이 올수록 전문가님의 정말 표정과 그런 열정도 또 높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이번 시장 기회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내일 지나면 시장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반기 때 내가 많은 기회를 잡지 못하신 분들은 하반기 이제 우리나라 증시 상정하고 흐름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올라갈 섹터 종목 저와 함께 앞으로 미리 잡아가시고요. 잠시 후에 저와 함께 어떤 섹터 종목이 좋을지 잠시 후에 시장 브리핑 저와 함께 이어가시죠. 네, sell in May라는 말이 무색하게 5월 시장 상황은 생각보다 많이 좋았습니다. 4월 대비해서 코스피가 무려 19%나 올랐기도 했고 또 장중, 장 마감 기준으로 코스피 2,700선을 돌파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렇듯 6월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국내 증시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6월 출발한 우리 시장 대선을 하루 앞두고 미국 관세 여파에 대해서 또 한 번 시장에 소화를 해내며 또 오늘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특히나 눈에 띄는 섹터는 웹툰 관련주들이 있었는데요. 넷플릭스에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화장품 쪽 그리고 미용기기 쪽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또 엔터주도 함께 큰 폭으로 뛴 종목이 많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최근 블랙핑크 그룹이 하반기에 이제 컴백한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그 외에도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저희 전문가님과 국내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6월이면 본격적으로 하반기를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딱 중간에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투자 이슈를 또 짚어보는 것만큼 필요한 게 없는데 오늘은 어떻게 또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상반기 때는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저조했죠. 왜냐하면 디램 가격에 대한 현물 가격이 올라갔지만 역시나 이러한 수익성 부분이 실적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현재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어렵죠. 지금 시장은요. 오히려 지수가 힘차게 올라가지 못하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죽쓰는 종목을 제외하고 정말 밥이 잘 지어지고 크게 올라갈 종목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종목 바로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제 웹캐시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에 26%까지 급등세를 보여주었고요. 해당 종목에 대한 거래 대금 1,000억 이상 터졌던 1,600억 터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유라클이라는 종목은 더 올라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 터치하게 되면서 거래 대금 1,000억 정도 살짝 못 미치는 거래 대금 840억 아래 형성됐습니다. 거래 대금이 종가 기준 1,000억 가까이 형성이 된다면 앞으로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죠. 해당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이와 더불어 수활주자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제가 지난주에 거의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공개해 드린 이후로 한 3번, 4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올라갔던 제 곁에 있는 ATM 같은 종목 늘 올라갈 때 제가 공략 도와드리고 있죠. 해당 종목도 앞으로 여전히 상한가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끼가 많은 종목이니까 이렇게 저점에서 크게 올랐다고 해서 이제 끝났나? 이제 반등 나왔으니까 다른 거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물론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게 방향성이 뚜렷한 종목이 이제 방향성이 뚜렷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올라간 종목은 조정받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주가가 워낙에
바닥 구간의 종목군들은 앞으로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 또한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어차피 시장은 올라갑니다. 단기적인 눌림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니까. 이에 따라서 1월부터 3월까지 올라갔던 로봇, AI 합쳐서 휴머노이드죠. 여기 더해서 AI 데이터 센터, 에너지원, 유리기판 등등 2025년의 가장 큰 화두는 결국 AI입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우리가 같이 필요한 산업, 섹터, 업종 이쪽에 집중하신다면 어차피 올라갈 종목은 정해져 있다.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로봇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불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마지막 퍼즐이 제가 배터리다 말씀드렸고요. 그 마지막 퍼즐, 단순히 배터리가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에 있다 말씀드리면서 결국 앞으로 배터리 관련주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배터리 종목이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쪽에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바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히든 종목 소개해드리면서 전고체 배터리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자, 자세히 제가 인사이트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히든 종목의 일봉 차트 잘 보시면 정말 일봉상에서 이전에 고점 추세를 쭉 이었을 때 돌파 시도하고 나서 최근 바닥 구간에서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상에서도 현재 바닥 구간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추세선, 저항 추세선 또한 돌파 완료된 상황입니다. 주가 상당히 바닥 구간이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략해야 될 전고체 배터리는요.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산화물계, 그리고 두 번째 황화물계,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고분자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황화물계입니다. 왜? 돈이 되는 쪽 계열이 바로 황화물계예요. 제가 이제 한 팬데믹 터지고 나서 2021년도 그리고 최근에 로봇 관련주 늘 강조드린 게 특정 산업에서 돈이 되는 쪽에 투자를 하자. 그 돈이 되는 쪽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리고 해당 관련된 종목군들이 저점에서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도 돈이 되는 황화계 쪽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주목을 받는 이유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겠죠. 여러분들이 뭐 시장 가서 장을 볼 때도 내가 오늘 뭐가 필요하네. 오늘 뭐 저녁 반찬으로 뭘 해야 되니까 뭘 사야겠다. 이렇게 미래 계획 잡고 이제 장을 보시죠. 마찬가지죠. 특정 산업에 대해서 매매를 할 때도 이게 왜 필요한가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어느 정도 이유가 마련이 되겠죠. AI 이제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전고체 배터리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리튬 이온 전지가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인지는 뒷부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네.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 안정성, 이제 수명 등에서도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능가하고 있고요. 자율형 AI 기기, 이동형 로봇, 전기차 등 고성능 기기에 필수적인 배터리 기술로 부각받고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만큼 앞으로 결국 리튬 이온보다 전고체 배터리가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I 그리고 휴머노이드에서 왜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할까 설명드릴 텐데요. AI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평균 소비 전력이 최대 500W입니다. 그리고 주요 사용 시간이 최대 8시간인데요. 배터리 필요 용량 같은 경우는 최대 4kWh까지 보장이 되어야 앞으로 이러한 AI 휴머노이드가 본격적으로 상용화 될 때 무리 없이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고성능 드론 AI 탑재가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평균 소비 전력 200W씩, 그리고 주 사용 기간 2시간인데요. 배터리 필요 용량은 적어도 400W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자율주행 로봇도 마찬가지죠. 800W까지 필요한데 주 사용 시간이 10시간입니다. 공장에서 돌아갈 때도 이러한 로봇들이 짧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특정 시간까지 이제 어느 정도 작동 시간이 보장이 되어야 네. 기계가 멈추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겠죠. 그만큼 앞으로 AI 휴머노이드 시장이 더욱더 커지게 되면서 또 공장에 투입이 되면서 자동화 이루어질 때는 결국 이렇게 배터리 용량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러한 환경 때문에 앞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는 조금 더 전고체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도 높고 발열도 억제하고 긴 수명의 특성으로 AI 장비 속에서 상당히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의 강점이 뭐냐? 바로 AI와 로봇을 위한 차세대 배터리라는 점인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0Wh/kg 이상 에너지 밀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튬 이온 배터리와 비교했을 때 네. 같은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더 높아서 좀 더 긴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수명 또한 상당히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 그리고 안정성 또한 상당히 전고체 배터리가 더욱더 좋다는 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앞으로 AI, 휴머노이드뿐 아니라 만약에 좀 더 기술을 발전해서 가정에 하나씩 들어가는 뭐 가정용 인공지능 로봇이 된다든지 아니면 공장에 들어가는 자동화 팩토리 안에 들어가는 로봇이라든지 결국 중요한 건 안정성, 효율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모두 고려하더라도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는 전고체 배터리가 조금 더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역할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도 높고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동일한 무게 대비 2배 더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AI 로봇의 활동 시간 증가, 발열 감소, 크기 소형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장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AI가 탑재되는 드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국방에 대한 전투기, 크기가 큰 탱크, 전차 이쪽보다는 앞으로 좀 더 크기가 작은 소형 AI가 탑재된 드론 쪽에도 앞으로 정부 효율 부서에서도 강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AI가 탑재되는 건 이러한 단순한 제조업 산업뿐만 아니라 국방, 방산 이쪽에도 더욱더 이러한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단순하게 특정 산업, 제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방의 안보, 방산 쪽에도 영향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만큼 특정 산업에 치중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산업 전반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전고체 배터리가 현재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분야 그리고 동향을 알아볼 텐데요. 애플, 테슬라, 소프트뱅크도 현재 전고체 배터리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차세대 웨어러블 그리고 AI 기기에 전고체 배터리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의 로봇 옵티머스 개발과 함께 고안전 배터리 기술 확보 또한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AI 휴머노이드 페퍼의 상용화를 위해서 장시간 작동 배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전고체 배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해 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이제 막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현재 시장 전망은 어떨까요? 전고체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23년 5억 달러에서 30년까지 85억 달러. 현재 이제 연평균 성장률은 약 48% 계속해서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로봇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23년도 기준으로 200만 대였는데 30년 기준으로 5천만 대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시장이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는 단순히 배터리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AI 기술의 상용화를 가속화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2차 전지 많이 물려시거나 투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2차 전지 쪽에서도 단순하게 소재 물론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에코프로 그룹주들 소재, 양극재 쪽이죠. 포스코 피초엠, 음극재 혹은 LNF 이런 것들 대부분 이런 양극재, 음극재, 소재에 관련해서 대부분 기업들은요 이미 주가 많이 올랐고 충분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받고 반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이 다음에 올라가는 쪽은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결국 장비가 더 크게 올랐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통상 이렇게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뉘는 경우에는요. 한 번 더 이제 전공정 쪽에서 소재, 부품 쪽이 급등 나온 이후엔요. 반드시 한 번 더 후순위로 네. 후공정 쪽인 장비 쪽이 급등 이어가는 겁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흐름을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저점일 때 배터리 공략하시되 내가 지금 이미 앞서서 리튬 이온 전지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장비 쪽에 비중을 좀 더 태우시거나 혹은
2차 전지 중에서도 단순하게 리튬 이온 쪽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장에서 커져가고 있으면서 휴머노이드의 마지막 퍼즐인 배터리, 그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의 소재 쪽에서 가장 많은 돈이 되고 그리고 원가 비중이 높은 황화물계 네. 쪽인 해당 히든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부분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곧 전고체 배터리 히든 종목 공개할 거고요. 결론은 전고체 배터리는 AI의 심장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고요. AI와 휴머노이드는 높은 연산 능력과 지속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리튬 이온 배터리 대비 좀 더 동일한 무게 대비 전력 공급을 꾸준하게 더 길게 해줄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가 중요하겠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향후 AI 로봇이 일상화되면 전고체 배터리는 심장 역할을 하게 되면서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초반 때 보여드렸던 일봉상 차트, 주봉상 차트 모두 보셨죠? 네. 주가는 이제 막 바닥 구간 있고요. 해당 종목은 또한 실적 대규모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2주 전쯤에 흑자 전환을 성공한 기업들 3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그중에서도 첫 번째 G2파운은 이미 일주일 전에 타점 대비 3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오늘의 히든 종목이 되니까요. 잠시 후에 히든 종목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있는 정보톡방에 빠르게 입장하셔서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국장 1부 히든 종목, 2부 미장 히든 종목 모두 받아가셔서 지금 같은 시장 저점에서 움직이기 전에 앞으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핵심 마지막 퍼즐이 되는 종목이니까 얼른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는 AI 로봇과 그리고 인공지능의 이렇게 심장 같은 필수적인 존재인데요. 아직 시장이 초기인 만큼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시면 또 좋은 투자 인사이트 함께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AI 로봇이 상용화되려면 전고체 배터리가 꼭 필요한 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도 하겠죠. 이 관련해서 투자 인사이트 저희가 정보톡방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여기 이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조금 더 성장 인사이트가 담긴 노하우 내용을 함께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하셔서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으로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2분기가 끝나갑니다. 네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싶은데 또 여름이 오는 게 좋으면서도 사실 이제는 수익을 좀 내지 않아야 할까 이런 네네. 고민들도 막 드는 요즘인 것 같아요. 곧 있으면 또 3분기고 4분기 지나가는데 그렇죠. 네. 언제쯤이면 저도 단타로 좀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일단 많이 답답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요즘 시장 전반적으로 사실 많은 분들께서 내가 기존에 어떤 종목 몇 개월 전에 투자를 했는데 이 종목 이렇게 안 가지 하실 겁니다. 사실 지금 시장은요. 올해 2025년도 1월 달부터 해서 올라갔던 종목만 올라가는 장세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0%에 그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 혹은 그동안 올라갔던 특정한 제조업이 아니라 반대로 앞으로 시장이 새롭게 태어나는 시장이 안에서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이미 앞으로 시장은요. 산업 전반적으로 부진한 시장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여기 더해서 고성장주, 특히 이제 막 커지고 있고 이제 막 개화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시장이 당연히 큰 먹거리 시장이 되겠죠. 그 안에 종목군들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이 물려 있는데 내가 이 종목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해서 내가 빠져나가겠다. 혹은 수익률을 줄여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뭐 추가 매수는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특정 종목에 한해서 만약에 해당 종목이 마이너스 30%다 하시는 분들은 전 추가 매수는 좀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종목 올라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내가 좀 더 시장에서 빠른 시일 안에 기회를 빠르게 좀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렇게 설명드릴 단타 주도주 검색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봉상의 기준은 3분봉으로 가져가고요. 물론 1분봉도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1분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검색기 포착이 되자마자 대응하기 힘드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뭐 40대, 50대, 60대, 70대 분들까지 투자를 하시다가 1분봉 당연히 힘들죠.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투자자가 사용하시는 3분봉 기준 말씀드릴 거고요. 반대로 5분봉 같은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5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초반에 나오는 기회를 여러분들 찾기 힘드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하실 때 적어도 3분봉 혹은 15분봉 기준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방금 3분봉, 15분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우리가 제가 드리는 검색기 사용하실 때 15분 내에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 위주로 매매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여기 더해서 시장 환경에 따라서 검색기를 돌렸는데 종목이 많이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조건 검색식 안에서 DI 플러스라고 써 있는 조건 검색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박스가 해제돼 있는 경우에는 종목이 많이 안 나와요. 조금 더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여러분 단타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셔야 조금 더 종목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검색기 안에 최소한 조건 검색식을 8개 녹여놨으니까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모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와 맞은 번째입니다. 근데 맞은 번째에서 시장이 하락 출발할 경우에는 장 초반에 플러스 15%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15% 이상 올랐다고 해서 매매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시장이 어려울 때는요. 플러스 15% 찍고 나서 조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고점 찍고 나서 주가가 한 10에서 13% 그러니까 전일 종가 대비 두 자릿수의 조정을 받으면서 10에서 13% 정도 조정을 받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경우의 수 첫 번째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점 15%를 찍었는데 좀 더 조정이 나와서 7에서 8% 머무른 종목이 있어요. 많은 분들께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조정을 많이 안 받았어. 네. 10에서 13%밖에 안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안 빠져? 많이 안 빠지네. 나는 좀 많이 빠진 거 살 거야. 왜? 저점을 쓰잖아. 그러니까 나는 7에서 8% 빠진 거 사겠어.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정말 많은 분들께 투자했을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단타가 됐든 스윙이 됐든 중장기가 됐든 간에 이렇게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종목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좋은 결과 가져온 건 아니에요. 해당 종목이 지금 시장의 이슈, 트렌드, 모멘텀이 있는지는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전제 조건에 이어서 따라 붙는 게 고점 대비 주가 조정이 많이 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종목이 이미 과거에 산 사람들이 기준 봤을 때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이 좀 많이 올랐네? 팔아야지. 매수 심리보다 매도 심리가 더 커서 팔기 때문에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서 7에서 8%까지 주가가 빠진 겁니다. 반대로 고점 15% 찍었는데 당일날에 주가가 10에서 13% 빠지고 주가가 버틴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저점에 산 사람들, 내가 이미 수익 중이다. 이런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주가를 주식을 강하게 매도하는 것보단 좀 더 갖고 있는 겁니다. 혹은 장중에 매도한 사람들보다 사고자 하는 심리가 더 강하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고점 대비 많이 빠졌으니까 충분히 조정 받았네. 이런 종목 사신다면은 단타 매매하실 때 플러스 10% 추가 상승 가져가기 힘듭니다. 장중의 단타는요. 단타뿐만 아니라 스윙, 중장기 모두 앞서 말씀드린 이슈, 재료, 모멘텀 이런 전제 조건을 갖고 있는 조건 하에 이러한 이슈를 바탕으로 고점 대비 많이 안 빠진 종목, 소위 말해서 너도 나도 안 팔고 매도보다 매수하고 싶어서 안 달란 종목, 이런 종목 위주로 사셔야 앞으로 올라갈 때 더 크게 올라가면서 정고점을 돌파하거나 혹은 이런 종목군들이 상한가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지금 삼성전자 많이 빠졌으니까 싸잖아 사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래서 지난번 삼성전자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제가 한 달 전쯤에 삼성전자 사신 분들 한 2, 3개월 고생하실 거다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바닥에 있으면요. 바닥인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 인기가 없고 이런 거 인기가 없으니까 그 말은 뭐냐? 매수 심리가 크지 않다. 이런 종목군은 강하게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 뭐 2차전지 많이 빠졌네. 네. 기회죠. 줍줍해야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빠졌네. 줍줍해야지. 이런 분들은 시장의 이슈, 트렌드 따라하기 좀 힘드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윙 중장기 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단타 매매를 하시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트렌드, 이슈에 맞는 종목에 한해서 공략하셔야 플러스 10% 여러분들이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조건들은 제가 드리는 조건 검색기 안에서 제가 트렌드에 맞는 종목 위주로 조건씩 모두 설정해 놨으니까 제가 들어와 있는 종목 톡방 안에 입장하신다면은 제가 또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검색기 받아가셔서 아 요즘 시장에서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트렌드구나라고 적어도 그날 파악하신다면은 앞으로 스윙이 됐든 중장기가 됐든 간에 검색기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트렌드는 잡아갈 수 있으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실제로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군들에 한해서 오전 공략하신 경우에는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대주산업 플러스 10% 청산 성공했고요. 대주산업뿐만 아니라 핑거스토리도 16%, 아스크림에도 14%, 유보텍 14%, TS인베스트 14%, 네. 솔트룩스 솔트룩스 10%, 온코크로스 10%. 다 대부분 10% 이상 성산이 나오죠. 동양절강도 10%.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당시 공략할 때 시장에서 이슈, 모멘텀, 트렌디한 종목이었습니다. LNG, 가스관, AI, 인공지능 여기 더불어서 최근에 강약했던 로봇 관련주 모두 포함됐던 종목군들이 검색기에 다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강조드린 것 중에 하나가 2025년도에는 AI 휴머노이드, AI 데이터 센터, 에너지원, 원전, 전력기기, 유리기판, 전고체 배터리 말씀드리는데 내가 이걸 전혀 이해도 못하겠고 매번 들어도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다, 네. 관련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기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실제 검색기 돌려보세요. 그러면 아, 이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슈, 모멘텀이 있구나라고 저절로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트렌디한 종목, 앞으로 올라갈 종목 아는 방법, 찾는 방법 정말 많은 가수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쉬운 게 이 검색기다 말씀드리면서 저와 함께 트렌디한 종목 같이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있는 정보톡방 입장하셔서 무료로 검색기 받아가시고 한 번 더 저와 같이 실시간으로 장중에 어떻게 올라갈 종목 공략하는지 저와 함께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야 하는 이 물타기 기법 혼자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우실 텐데요. 이렇게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이 시장에서의 특별한 이슈들과 함께 또 오르는 종목 저희 3분봉 단타 검색기를 활용하시면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3분봉 단타 검색기 지금 바로 받아가셔서 또 내일장에도 적용을 해보셔야겠죠.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3분봉 단타 검색기 지금 무료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울러 저희가 말씀드렸던 20명께만 드리는 특별한 한정판 이벤트는요. 마찬가지로 방송 중에만 현재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분기 끝나가는 시점에서 또 좋은 정보들 어디서 얻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 저희 한미스탁에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국내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히든 종목을 톱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도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네. 아까 우리 계속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오늘의 히든 종목도 그쪽으로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사실 이 히든 종목이라는 게 정말 소수의 인원한테만 저희가 드리는데 네. 이렇게 또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게 참 항상 감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의 그런 숨겨진 히든 종목 또 공개해 주시죠. 네, 최근에 제가 원전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DHI 말씀드렸고 여기 더해서 SMR이 오게 된다면 당연히 중요성이 커지는 히든 종목은 이미 정해져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미 올라가고 있는 종목 여러분들이 기회라고 해서 비중을 크게 태우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저와 함께 매수 매도 타점을 같이 잡아가시면서 너무 불안하게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들어서 오늘 이제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미 주가가 일봉상, 주봉상 모두 바닥 구간에 있고요. 아직까지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 터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고체 배터리가 없으면 AI와 로봇이 결합한 휴머노이드 절대 상용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히든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과거 여러분들께 공개했던 히든 종목 한번 추이 보도록 할게요. 그때 당시에 유보텍 여러분들께 설명드렸고요. 실적, 재료, 차트
완벽한 3박자 네. 갖춘 종목이다 말씀드렸고 이 시점대 여러분들께 공략 드리고 나서 5거래일 만에 상승 시작해서 2주 안에 타점 대비 70에서 80% 상승세 기록했고요. 뉴보텍뿐만 아니라 3S는 하루 만에 23% 상승 나고요. 아방컴퍼니 하루 만에 29%, 유니온 3일 만에 17% 상승. 최근에 폴라리스 오피스 AI 관련주도 하루 만에 22%, G2파워 흑자 전환했던 종목이다 강조드렸고요. 해당 종목은 이제 일주일 만에 무려 30% 이상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종목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뭐 하는 종목인지 모르고 그리고 이 종목이 왜 중요한지 모르고 요즘 시장 올라가는 종목 이게 급등 나오네? 사 빠지죠. 네. 지금 시장은요. 올라가고 있는 종목 올라타는 경우에는 반드시 눌림, 주가 하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등 나오기 전에 우리가 바닥 구간에서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을 제안하고 있는 인사이트 바탕으로 바닥 구간에서 싸게 사자고요. 해당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 계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산화물계, 두 번째 황화물계, 세 번째가 고분자계입니다. 이 중에서 황화물계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그 이유가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그리고 상당히 원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돈이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은 당연히 전고체 계열 중에서도 황화물 기계 쪽이 되어 있고요. 해당 종목은 작년에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 무려 200억 규모의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주가는 바닥이죠. G2파워도 실적의 흑자 전환 성공하게 되면서 저점 구간에서 주가 급등 나오면서 저점 대비 무려 5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해당 종목도 올라가지 말란 법 당연히 없겠죠. 왜? 휴머노이드의 마지막 퍼즐인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니까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빨간 색깔 선 보이시면요. 해당 구간대 가격이 4만 원 가격대입니다. 일봉상 가격 잘 보시면 여기 신규 상장된 이래로 급등 나왔다가 빨간 색깔 선 구간에서 지지 라인 확인되시죠? 이탈했다가 저항 라인, 그죠? 또 저항 라인 확인되시죠? 또 돌파했다가 지지 라인, 또 저항 라인, 돌파했다가 지지 라인. 다시 한번 최근에 4만 원 구간대 지지 라인 보이면서 본격적인 이평선이 이격도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다? 앞으로 본격적인 주가 슈팅 상방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요. 과거 이렇게 4만 원 구간에서 락바텀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요. 해당 구간 매물대를 이제 막 돌파하면서 4만 원 이제 볼 일 없습니다. 앞자리 당연히 바뀌어야겠죠. 해당 종목은 여기 잘 보시면 기록했던 고점 구간대가 6만 원 구간대입니다. 해당 고점 또 해당 고점, 해당 고점, 고점 다 찍었죠. 이제 4만 원입니다. 6만 원대 한 번 더 가야겠죠. 해당 종목 저점이고요. 아직 이슈 터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주식을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요.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올라간 거 사실인데 네. 반드시 그런 분들은 한번 빨 수밖에 없다는 점. 앞으로 올라 종목 바닥에서 미리 사두자고요. 올 지금 6월이죠. 네, 이번 달 6월은 딱 이 종목 하나로 저와 함께 농사 끝내시 바라겠고요. 해당 종목은 제가 있는 종목방에 지금 방송 중에 입장하시면 매수 타점과 함께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해당 힘든 종목명 공개해 드리니까 오셔서 저와 함께 바닥 구간에서 같이 다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섹터나 종목들은 저희 정보톡방에서 이미 함께 걸으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또 히든 종목은 모멘텀이 숨겨져 있는 앞서가는 종목이어야만 하겠죠. 오늘 준비해주신 전고체 배터리 관련 히든 종목이 바로 그 앞서 나갈 수 있는 재료입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바로 이 히든 종목 이름과 그리고 매수 타이밍 함께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국장에서의 히든 종목 놓치지 말고 함께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선착순 20분 이벤트도 마찬가지로 정보톡방에서 히든 내용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1+1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2부 미국장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2부 미국장에서의 보물도 또 함께 찾으러 떠나보실까요?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면요. 전거래일 바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뚜렷한 방향성 없이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이슈가 함께 떠오른 건데요. 미국과 중국이 관세 합의 20여일 만에 또 이견 차이가 발생하면서 또 나오기도 했죠. 장중 이제 중국에 대한 겨냥한 추가 제재가 이어진다는 보도도 함께 터지면서 함께 그 내용이 지수 압박에도 또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를 나누겠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이긴 했는데요. 이 혼조세 어떻게 이어진 건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철강 관세에 대해서도 25%에서 50%로 또 변경을 했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관세 불확실성이 좀 나아지나 했는데 6월에도 역시나 좀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네요. 이 관세 불확실성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이렇게 지속이 될 건지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일단 저는 최근에 미장이 많이 올라가긴 했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기로 시장은 2주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2주 전부터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나스닥 지수는 이미 과매수 구간이 있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빠지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미장에서 늘 현재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앞으로 주도주도 테슬라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 지수 올라올 때 따라올 수 있겠죠. 지수가 올라오니까. M7 종목이니까.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국에 대한 GPU, 칩 수출 통제가 시작된다면 잠정적인 영업 이익수채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보다 테슬라를 보자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있는 종목특방 안에서도 제가 지난 밤 때 설명을 드렸지만 테슬라 원화 기준으로 50만 원 구간대 절대 못 넘는다 말씀드렸고 해당 종목이 50만 원 원화 기준 넘자마자 갑자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트럼프의 철강 관세 인상 그리고 중국이 무역 협정을 어겼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관세에 대한 갈등이 다시 한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빠지긴 빠질 텐데 어떠한 이슈로 빠질까 제가 고민했었는데요. 이러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역시 무역 갈등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다만 4월 중순 때 그때 이제 90일간 관세를 유예한다 발표가 나면서 지수가 저점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5% 오른 날도 있었죠. 그때 시점으로 이제 90일 정도 되는 시점이 7월 초입니다. 7월 때 줄라이 패키지 말씀드렸죠. 줄라이 패키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7월 줄라이 패키지가 발효되기 전까지는 무역 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은 뭐냐면 원래 금리 인하도 6월 달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미국의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6월 달 금리 인하 점점 물 건너 가고 있어요. 7월, 심지어 8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7월 초는 돼봐야 지수가 저점 찍고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드린 말씀대로 매매하시면 절대로 손실 보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장 이미 올랐는데 야 이제 올라간다. 나 타보자. 하시는 분들 제가 그때 말씀드린 한 2개월은 고생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떨어져도 올라가는 종목은 우리가 옵션만 잘 선택한다면 올라가는 종목 반드시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국장, 미장 다 지금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은 얼른 방송 중에 하단 QR 찍고 제가 있는 종목특방 입장하셔서 기회 잡아주시 바라겠습니다. 전일비 증시는 혼조세로 장 초반 하락한 이후에 반등을 보였지만 이러한 갈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반등 다운 타다가 상승세 마무리됐는데 역시나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장중 1.2%까지 하락을 했지만 대부분 회복세를 보여주었었는데요. 현재 시장은 현재 올라갔다가 이제 막 꺾이고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고점 누리신 분들은 어느 정도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중국 관련 이슈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루스 소설에 중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라는 글을 게시하게 되면서 하락세를 현재 촉발하고 있고요. 이어서 중국 기업 자회사까지 기수출 규제가 확대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 나스닥 선물지수가 마이너스 0.7% 정도 기록하고 있었는데 오늘 유럽 증시 이후에 미국 나스닥 지수도 본격적으로 하방 흐름이 이어질지 혹은 아직까지 버텨주다가 슬슬 우양 흐름을 이어갈지는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역시 하방 압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
테슬라 주가도 과매수 구간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떨어지면 나스닥도 떨어집니다. 이거 같이 기본적인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경제지표 보겠습니다. 4월 소비 지출 PC 지표에서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국의 경제 지표는 견조하기 때문에 6월 금리가 점점 미뤄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 불확실성 가중시키고 좀 더 활발한 매수가 들어오지 못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 어느 정도 이런 단기적인 이슈는 관세 전쟁이 완화되면은 주가 지수는 올라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펀더멘탈이다라는 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때는 관세 전쟁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었어요. 시기상으로. 그리고 이번 2분기 때 4, 5, 6 이 2분기 때도 마찬가지로 그 관세 전쟁에 대한 여파 크지 않을 겁니다. 왜? 90일간 관세 유예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2분기 지나고 나서 나오는 실적이 이제 진짜고요. 그리고 설령 이제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이 느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특히나 미국에 있는 애플 또한 주가 타격이 불가피하다. 결국 이 말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 안에서도 특정 종목은 잘 올라갈 수 있겠지만 반대로 중국 의존도가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대규모 공장을 갖고 있는 애플 말씀드렸죠. 그리고 테슬라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특히 중국 의존도가 큰 기업 M7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느 주의를 해야 된다. 다만 이 M7 종목 안에서도 우리가 옵션을 잘 활용한다면 앞으로 나올 하락장 안에서도 올라갈 종목은 반드시 나온다. 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이제 오늘이죠. 미국 증시 안에서 5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표 발표 있고요. 11시 23시에 미국 ISM 제조업 PMI 발표 또한 있습니다. 이런 발표가 사실 잘 나오더라도 장중에 매수세가 유의되면서 낙폭을 만회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단기적인 하방성은 이슈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갈등이 고조되다 보니까 역시나 하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지표가 잘 나온다란들 결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결국 경제는 버티다가 CPI 물가 지수가 2% 왔을 때 이제 슬슬 FED 연준의 인플레이션 타겟팅 원했던 2%이 왔으니까 금리 인하 하겠구나 락이 이제 이런 2% 돌아가기 전까지는 주가 지수가 계속해서 하방 혹은 반등을 보이더라도 계단식 하락 혹은 횡보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미장은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다 앞으로 올라갈 특정 섹터 안에 선별적인 공략이 필요합니다. 자, 미장 때 설명드렸던 대표적인 뉴스케일 파워, 원전주, SMR 같은 경우도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리고 나서 해당 종목은 지금 신고가 썼죠. 타점 대비 무려 한 150% 넘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좀 못 미치는 한 90% 정도 올랐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9장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는 종목 사지 마시고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저점에 사세요. 그래야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수익률도 극대화가 됩니다.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 반등 장세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미 올라간 종목 사시면 다음에 빠집니다. 이런 왜 사나요? 눌림 나올 때 사더라도 현재 해당 섹터 안에 있는 종목군들의 추이를 보고 사야 반등 나올 때 그래도 5%, 10% 가자는 거지. 여러분들이 5%, 10% 너무 작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 인사이트 함께 제가 있는 공간에서 같이 받아가셔서 같이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M7 종목군들 테슬라나 인텔, 엔비디아 등등 주요한 자리, 이슈, 차트 분석 모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한번 한정판 투자 정보 받아가시면서 무료니까 부담 없이 오셔서 저와 함께 앞으로 남은 하반기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 주요하게 체크하셔야 되는 내용, 제조업 PMI 지수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고요. 또 중국 증시는 단오절을 맞아서 휴장을 맞은 만큼 미중 간의 갈등 관계가 어떻게 지속될지 앞으로 투자 힌트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투자 인사이트 얻을 수 있는 방법, 미장에서의 혹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저희 정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미국장에서의 다양한 투자 정보들 꼼꼼히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또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히든 종목이 아니라 히든 선물로 준비해주신 2월의 첫 번째 종목 지금 찾으러 갑니다. 전문가님. 네. 미장에서의 히든 종목 또 선물 준비해 주셨는데 네. 오늘 말씀해 주시나요? 선물은요. 우리가 이제 직접 선물을 열고 끈을 뜯고 포장지를 열어봐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히든 종목을 공개해 드리더라도 그냥 보시기만 하시면 가져갈 수 없어요. 직접 여러분들이 선물을 뜯고 끈을 뜯고 뜯어 보셔야 중국 선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저품질 철강에 대해서 트럼프가 칼을 빼들었죠. 우리 미국 내에 중국산 저품질 철강을 들여올 수 없다. 우리는 보증된 미국 내에 품질 좋은 철강만을 사용할 것이다. 네. 발언하게 되면서 철강에 대한 중국 철강 관세를 25%에서 50% 2배로 올렸습니다. 해당 히든 종목은 역시 미국 내 전통적인 철강 제조 업체고요. 중국의 철강 관세를 50% 인상함에 따라서 본격적인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차트를 잘 보시면 일봉상에서 여기 고점 추세를 빨간색깔 선 쭉 이어보시면 여기서 이제 저항 맞고 떨어지죠. 여기서도 저항 맞고 떨어집니다. 돌파한 이후로 다시 한번 주가 떨어지죠. 어느 순간 돌파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빨간색깔 선 위로 주가가 올라탑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시는 파란색깔 선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이어보시면 주가가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최근에 5거래일 전에 본격적인 단기 추세선 파란색깔 선을 뚫고 여기 장대 양봉과 함께 대량 거래 터지면서 본격적인 상방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해당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중국산 철강의 관세를 올림에 따른 반사 이익과 더불어서 지금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 지수가 과매수 구간에서 조정받고 단기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땐 우리가 M7 종목군들 당연히 어느 정도 버티겠지만 결국 줄줄 떨어집니다. 왜? 지수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해당 종목은 개별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M&A입니다. M&A. 시장이 떨어지고 증시 방향성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들은 개별 이슈, 호재가 있는 종목, 특히 M&A 쪽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해당 기업은 철강에 따른 반사 이익 또한 기대된 것 더불어서 방향성 또한 일봉상에서 상방 전환 확인했죠. 그리고 바로 가장 큰 M&A 개별 이슈가 있다는 점. 시장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런 개별 호재 있는 종목에 수급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고요. 최근에 지수가 떨어진다, 란들 올라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정책주, 어딘다 사칠 관련주,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슈 재료 있는 수혜주. 얼른 제가 있는 정보 톡방에 입장하시고 1부 히든 종목, 2부 히든 종목 방송 끝나자마자 공개해드리니까 얼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50% 벼락관세가 내려진 상황에서 그에 맞는 적절한 전략 담긴 히든 종목이 필요한 차례인데요. 저희 미국장에서 오늘의 히든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톡방 들어오시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히든 종목과 더불어 선착순 이벤트도 마지막으로 공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내일은 저희 더 알찬 정보로 담아서 4시 한미스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